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고려시대의 사료를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료는 몽골의 침입돼 있었던 일로서 이 당시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사실과 관련한 사료입니다. 역시 우리 시험, 교훈임용 시험에서 한번 출제되었었던 사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자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불교에 대한 깊은 교리나 아니면 성리학에 대한 이론보다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심할 심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달단이 나오는데요. 이 달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시 한자로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달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양 쪽에서는 이제 몽골을 타타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타타르와 관련된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도금을 하게 되면 달단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몽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몽골의라고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심인데요. 뭐 여기에서는 몽골의 근심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맛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 의해서 일어난 환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거는 해석을 심하도다 몽골에 의해서 일어난 환란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한번 보시면 그 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잔인하다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흉폭한 성격 요렇게가 될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 그래서 달단 몽골의 환란이 심하도다. 그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은 계속 보실까요? 자, 이미 불가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은 이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뒤에 이제 말씀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폭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 글자를 붙여서요.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어, 심지어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네 글자를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글자가 치자입니다. 요 치자는 어리석다이고요. 그 다음 뒤에 세 글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의미가 좀 다 비슷해요. 다 어둡다는 뜻인데, 그래서 요거는 치, 암, 혼, 매 라고 해서 그냥 어리석음을 표현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어리석은데요. 그것이 우심어, 심하다는 거네. 무엇보다, 즉 무엇보다 금수. 그래서 오늘 이제 짐승 금자에 짐승 숫자가 되니까 짐승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두 줄 정도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파악되죠. 달단의 환란이여 심하도다. 그들의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짐승 금수보다 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다음에 앞에 부자가 붙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뭐 일반적으로 되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이거죠. 이거 어찌 기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뭐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뭐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뒤에 천하의 바 공경할 경자까지입니다. 그러면 천하에 공경하는 바를 어찌 알겠느냐? 얘네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뒤에 거, 자, 유, 소, 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라고 해도 되겠고 그냥 끊어서
보시면은 불법, 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통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교 불법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기자에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뒤에는 이제 뭐 자자도 크게 의미는 없고 요 어조사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 역시 이거는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한번 치워가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아, 심하도다 달단의 횡포여. 그들의 잔인하고 흉폭한 성격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어리석음은 금수보다 짐승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어찌 천하에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불법이라고 이를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들은 불교라고는 도저히 없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석이 되시죠?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이는 것이 유가 보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줄에서 읽었던 것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릇 범자에 그 다음에 바소이고 요거는 한 글자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경유,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나가는 곳이라고 요것을 봐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곳, 그 다음에 없네요. 불상과 그 다음에 범서. 여기에서 이제 범자는 역시 불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범서라고 하는 것은 불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지나가는 곳에 불상과 그 다음에 불경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요, 뒤에 여기 보면은 모두 실자고요. 그 다음에 그 불교와 관련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역시 첫 번째 줄하고 좀 관련을 시킨다면 이해가 되겠죠. 달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흉폭하고요. 그러면서 짐승보다 더 어리석고 그들은 공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불교라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시 지나가는 곳에 모든 불상과 그 다음에 불경들을 다 다 없애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한번 더 보신다면 예전에 현종이 나오죠. 그래서 현종 2년이라고 읽으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종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대로 읽으면 될 것이고, 현종 2년에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발음은 이제 계단, 계란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될 건데요. 역시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죠. 거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종 2년에 거란주가, 즉 거란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어났다. 크게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정복하러 왔던 적이 있죠. 자,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깔끔하게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첫 번째 줄의 내용이 있었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범소 경유,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 불경을 다 모두 실자, 없애버렸고요. 자, 이제 땡땡땡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종 때는 몽골이 쳐들어왔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고, 예전에 현종 2년에 자, 거란주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우리를 정복하러 온 적이 있다. 자, 그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한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조라고 역시 나와 있는데, 이 현조는
네, 아까 위에서 봤었던 현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해석은 현조가 남행을 했네요. 그죠? 남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피난이 있습니다. 역시 피할 피자에 난자가 있으니까 난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당시에 현종이 실제로 피신해서 내려갔던 곳은 나주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것을 묻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네, 한자 해석에 조금 더 한번 주목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단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었던 네, 거란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거란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주둔했습니다. 머물렀다. 주둔했다고 보면 되겠고 어디에? 송악이에요. 그래서 송악에 있는 성에 머물렀고 불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지금 스토리 자체가요. 아까 중간 생략표 이후로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표 이전에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몽골이 쳐들어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 생략 이후에 현종을 언급을 하면서 거란이 쳐들어왔고 그때 네, 현종은 네, 남쪽으로 피난 간 사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란 병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네, 송악의 성에 머물러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어시,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겁니다. 자, 어시.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에, 이어. 그 다음에 군신들과 함께, 여군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 여러 군신들과 함께 발했습니다. 무상, 끝없는 것을, 그 다음에 큰 대원. 여기에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될 건데요. 말 그대로 원한다로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렇죠. 뭔가 불교적인 행사로서 발언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발과 원을 합치면 발언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군신들과 함께 발언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주어는 그렇죠. 현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맹세를 했고요. 각 새겼네요.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무엇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죠. 여기에서 네,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대장경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역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장경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대장경을 일반적으로 초조 대장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한자 해석은 사실상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그런 연후에 그런 연후에 거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란 병이네요. 그죠? 거란 병이 자퇴,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복잡하지 않죠. 한번 깔끔하게 지워가면서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종이 피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때 그란 군사는 송악의 즉 개성의 성에 머물러 있었고요. 불태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서요. 네, 이어 여러 군신들과 함께 발원하여 무상대원 그냥 저는 발원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맹세를 해서 서각을 새기고 완성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장경 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연후에 신기하게도요 어떻게 됩니까? 거란병은 자 거란병은 여기에서 이게 거란병이죠. 거란병. 자 여기에서 거란병이 어떻게 됐다? 좌퇴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팔면 대장경이 아니라 이거는 초조 대장경이고요. 이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대장경의 위력을 당시 고려 사람들은 본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본다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연즉이라고 나오죠. 연즉 이제 네 대장이라고 역시 글자가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은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보이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두시고요. 대장은 하나다. 대장경은 하나다. 그리고 군신들이 네, 원하는 것 아까 여기에서 네, 대원한다고 하는 거 요거랑 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군신들이 모두 같이 발언한 것 역시 하나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독. 자, 요거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독은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독, 어찌 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뭐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뒤에를 보시면 하독, 그 다음에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PC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PC라고 하는 것은 그때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네, 단병.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란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찌 그때는 거란병이 네, 물러났고 그런데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누가 쳐들어온 거죠? 달단이 쳐들어왔는데 불이야라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너이자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조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매끄럽겠죠. 자, 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 거란 때 대장경을 만들었더니 네, 거란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 대장경이 사라지죠. 사라진다기보다는 몽골에 의해서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거란 때는 대장경을 만들어서 그 왜적들을 물리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원망 및 당시 상황을 하소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장경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것을 네,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지,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재불다천, 요거는 이제 따로 읽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재불다천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건데요. 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인데, 자, 그러면 재불다천에 거울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거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느냐 하면 보살피는 것. 네, 보살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지자는 대명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렇게 끊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재불다천이 네, 보호해 주는 것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다시 어조사 지자가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하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불다천이 살펴주는 여하에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왜적을 막는 것이 힘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처가 우리를 보살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릴 때는요, 이런 식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칼과 활을 가지고서 적과 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봤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저희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것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하면서 한번 다시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즉, 그런즉, 대장경도 하나고 군신들이 동원, 뜻을 같이 모은 것도 역시 하나인데 하독, 어찌하여 그때는 단병이 자퇴 물러났는데 지금 달단, 몽골의 그것은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재불 다천의 감 보살핌의 것이 여하 어찌 되느냐에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실제 문제 나왔던 것처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실제로 치우지 않았는데 결국은 앞에 기역은 몽골이 모든 것을 없애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역은 몽골이 모든 것을 없애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니은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현종이 피난했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뒤 문맥상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초조대장경일까요? 제조대장경일까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물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사실은 이 한자 사료를 어느 정도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조대장경을 뜻한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전체 사료는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요, 팔만대장경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나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한자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어렵지 않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몽골의 침략과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 나오면서 팔만대장경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렇죠, 거란이 침입했을 때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 즉 초조대장경을 만드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옛날 사료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쌤들이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